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철학자죠. 알베르 카뮈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사상에 담긴 반항의 기술이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 이 막막한 느낌이 사실은 알베르 카뮈 철학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뮈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를 아주 깊은 생각의 여정으로 이끌고 들어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카뮈 철학의 심장부, 그 첫 번째 핵심 개념인 부조리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근길, 똑같은 업무, 저녁 식사, 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흐름이 갑자기 왜? 라는 질문 하나로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카뮈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잠자던 의식이 번쩍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는 그냥 세상은 텅 비어있고 의미 없어 같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충돌 그 자체입니다. 한쪽에는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질문에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거대한 우주가 있죠. 이 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격, 바로 그 긴장감이 부조리라는 겁니다. 카뮈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부조리는 우리 안에만 있거나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와 세상이 만나는 지점, 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연결고리 같은 겁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카뮈는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를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아시다시피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고 그럼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이걸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운명이죠. 이 끝없는 헛수고야말로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가 아닐까요? 좋아요.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카뮈가 제시하는 아주 대담한 해법, 바로 반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카뮈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삶은 부조리하다라는 걸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하고 묻는 거죠. 카뮈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냥 이 삶을 끝내버리는 것, 즉 물리적인 자살이죠. 둘째는 종교나 어떤 희망에 기대서 아니야 세상은 의미 있을 거야 하고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철학적 자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뮈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반항입니다. 카뮈는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을 거부할까요? 그건 둘 다 결국 부조리라는 진실 앞에서 도망치는 일종의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는 이 부조리함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주하면서 그것에 맞서는 반항뿐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반항의 의미를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반항은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환상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과 명철한 의식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시시포스에게 돌아가 볼까요? 시시포스는 자기 일이 얼마나 헛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로 그 의식이 핵심이에요. 바위가 어차피 굴러 떨어질 걸 알면서도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행위, 그 헛됨을 경멸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시시포스는 신들이 내린 형벌을 자기 자신의 승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름 돋는 결론이죠.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벌을 받고 있지만 카뮈는 우리에게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 무의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부조리 영웅의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추상적인 신화의 세계에서 나와서 카뮈의 소설 속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개념들을 더 생생하게 느껴보겠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설 패스트는 전염병이 휩쓸고 간 도시, 오랑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스트는 단순히 어떤 질병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쟁일 수도 있고 억압적인 체제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공동으로 겪는 모든 종류의 피할 수 없는 고통, 그 부조리한 상황 전체를 상징합니다.
카뮤가 직접 남긴 메모를 보면 그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패스트는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소설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부조리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들의 축소판 같아요. 그저 묵묵히 의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리유, 재앙 속에서 연대를 조직하는 타루, 그리고 이 위기를 이용해 돈을 버는 콕타르까지. 카뮤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재앙에 맞서는 인간의 여러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패스트가 보여주듯이 부조리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반항은 어떻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카뮤의 생각은 시시포스 신화에서 반항하는 인간으로 넘어가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부조리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건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바로 그때 혼자 바위를 밀어올리던 시시포스의 고독한 반항은 공동체의 연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전환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멋지게 빗은 이 말은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즉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반항이 곧 우리 모두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카뮤가 말하는 반란이 모든 걸 파괴하는 폭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반란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고통에 맞서 함께 싸우고 또 그 반란 자체가 새로운 어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한계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긍정하는 반란인 셈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카미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아닐까요? 삶의 의미라는 건 저 하늘 어딘가에 완성된 형태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의미는 바로 여기,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고통받으면서도 서로 손잡고 싸워나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투쟁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도전들 앞에서 카뮤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반항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